노력해가 조금만 돈 더 벌면, 조금만 큰 집 사면, 조금만 좋은 옷 입으면, 좋은 차 사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평생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기 자녀도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하고 있다. 자기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썩 행복하지 않으면 애들 보고 야, 넌 결혼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불행하다고 아우성을 쳐놓고는 애 보고 결혼하라고 그래. 내만 고생할 수 있는 니도 해라 이 얘기야. 여기에 우리들의 삶에 모순이 있다. 또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학교에 입학하면 축하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축하받았다는 건 잘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취직했다고 축하받는데 그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 힘든다. 가게 문 열어서 축하받아요, 안 받아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근데 운영한다고 힘든다. 결혼했을 때 축하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다 결혼생활이 힘든다. 애 낳았다고 축하받아, 안 받아? 근데 힘든다는 거예요. 아니, 안돼가 힘든다는 거는 고사하고 잘 됐다고 하는 것도 힘든다니까 해결책이 있겠어, 없겠어? 해결책이 없지. 천당 갔다 하면 다 잘 됐다고 축하하겠지. 가서 못 살겠다고 힘든다. 천당 가보니 술집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이러면서 아마 다 뛰쳐나올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이게 수입이 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애 낳는다고 해결되는 거 애가 크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좀 알 때 안 됐어요. 근데도 우리는 수입이 조금 늘면 승진을 하면 애가 크면 어떻게 해결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나이가 들면 어떠냐. 그 힘든 중고등학생을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누군 좋겠다 또 이러는 거예요. 경주 가보면 자기 중고등학교 다니던 옷 그 옛날 옷 있잖아. 그거 빌려 입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힘든다고 해놓고 젊은이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힘든다고 해놓고 누군 신혼이라서 좋겠다 또 이런 생활이야. 그래서 인생은 지금 좋아야 돼. 어릴 때는 어릴 때가 좋아야 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 때가 좋아야 되고 대학 때는 대학 때가 좋아야 되고 청춘은 청춘이 좋아야 되고 혼자 살 때는 혼자 살 때가 좋아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이 좋아야 되고 애 낳으면 애 낳는 게 좋아야 되고 늙으면 늙은 게 좋아야 돼. 늙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 안 해도 되지. 일 안 해도 되지. 애 안 낳아도 되지. 안 키워도 되지. 직장 안 나가도 되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우리 널 꿈에 그리던 거 아니에요? 이게 늙으면 저절로 해결이 돼. 근데 또 늙으면 또 젊음을 그리워하고 늙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담으로 비유하면 늙어서 좋은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요. 늙으면 늙을수록 좋은 게 뭘까? 첫째 호박이에요. 호박은 늙은 호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두 번째가 뭘까요? 중이요, 중. 스님들. 스님이 아주 젊은데 재주가 뛰어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면서도 약간 불안하죠. 사고 칠까 봐. 그런데 이제 중이 머리가 허옇고 이제 이렇게 늙으수레해서 하면 멋있잖아, 그죠? 그건 저는 갈수록 멋있어지는. 제가 이런 얘기를 30대부터 했어요. 그런데 30대 잘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 안 먹혔죠. 저기 책 보고 하나? 저기 지가 뭐 한다 그런 소리 하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50대, 60대까지도 믿음이 가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80쯤 돼가 이런 얘기 하면 스님이 저게 경험해봤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그럴듯해져요. 지금이 좋다. 뭐라고요? 지금이 좋아. 지금. 어리면 어려서 좋고, 혼자면 혼자서 좋고, 둘이면 둘이서 좋고, 부모가 살아계시면 살아계셔서 좋고, 돌아가시면 부모 있어서 잔소리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가시면 돌아가셔서 좋고. 지금이 좋은 줄 알아야 돼. 이것을 지금 여기 그래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나에 대해서. 남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조음을 알아요. 우린 다 남은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자기가 문제예요. 이럴 때 우리는 나날이 행복할 수가 있다. 자기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큰 성공이에요. 여러분들 등산을 할 때, 산행을 할 때 겨울을 건너기도 하고 가파른 걸 지나기도 하고 또 완만한 길을 건너기도 하고 대학부터를 가기도 하고 그늘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에 오르면 지나온 길이 어땠든 그 별로 중요 안 하죠. 다 경험이에요. 그 산행의 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은 어때요? 신발 벗고 건너야 된다. 대학 배치다. 왜 이렇게 가파르노? 순간순간은 다 불평불만이에요. 근데 그 순간순간 불평불만이 모여서 산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산행의 한 발 한 발을 즐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이라는 그것만 향해서 가다가 산행을 중간쯤 가다가 뭐 다리가 삐든지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실패한 걸로 생각합니다. 중간쯤 갔다 온 게 운동이 돼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꼭대기에 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온 거, 뭐 10년 전에 어느 날 굶었던, 그날 라면 먹었던, 그날 불고기 먹었던, 지금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날 텐트에 잤던, 그날 호텔에 잤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다 지나간 얘기인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내가 여기 이런 거예요. 여기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죽고 여기까지 온 거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대성공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 해도 대성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내가 성공된 상태, 이게 이대로. 이렇게 할 때 자존감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유도 없고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걸 수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세상이 어떻든 지금 내가 여기 있음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증문즉설을 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질문이 뭘까요? 인간관계예요. 부모님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자식이 어떻다, 친구가 어떻다, 회사 상사가 어떻다. 아마 7, 80%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같이 한번 보세요. 옆에 둘러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죠? 키가 조금 크고 작든지 뭐 몸무게가 조금 무겁고 가볍든지
뭔가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개나 원숭이가 사람 보면 똑같이 생겼을까? 다르게 생겼을까? 똑같이 생겼죠. 우리 개미 보면 개미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 그것처럼 저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그 지남자, 지여자라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디 아파트 구멍에 들어가 그거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 찾아가는 거 보면 굉장할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지만은 가까이 와서 보면 어때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는 생긴 것만 다르게 생긴 게 아니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나하고 다르다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같이 얘기해 보니까 고향이 같네? 좀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종교도 같아, 종교도. 성씨도 같아. 어디 김씨냐? 김해 김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좋아하고 친구가 됐다가 애인이 됐다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았어. 같은 게 많아서 결혼을 해. 그러면 이제 이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둘이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집에 살아보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 이게 입맛도 달라. 생활 습관도 달라. 뭐, 하나하나 다 달라. 같이 가까이 가서 보면.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호감이 가고, 가까이 오면 이제 분별이 생기는. 이걸 굳이 말하면 성경 표현을 빌리면 뭐라 그래요?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뭐는 본다. 뒷걸음 본다. 나하고 다르면 그걸 틀렸다고 생각해. 나하고 다른 걸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래 짜게 먹니?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입장 뭐 모른다. 왜 그래 싱겁게 먹니? 이러고. 한 사람 앞에 가고 한 사람 뒤에 가면 앞에 간 사람 뒤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뭘 그래 꾸무적거려 빨리빨리 오지? 이래. 뒤에 가는 사람은 뭘 그래 급해? 천천히 가지. 이 사고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서로 다른데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상대를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악이 나오고 옳고 그름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서로 다른 것. 난 이렇게 먹는데 넌 저렇게 먹니? 난 짜장면 좋아하는데 너는 짬뽕 좋아하니?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는데 짜장면이 뭐가 맛있노? 그 소화 잘 안 돼. 짬뽕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첫 번째,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존중이라 그래요. 존중이란 건 떠받든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를 틀렸다, 잘못됐다고 안 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을 상대를 존중한다. 피부색깔이 다른 걸 인정하는 것을, 성별이 다른 것을 인정해. 여자가, 흑인이, 어린애가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 이게 잘 자기 기준에서 나오는. 지금 요즘 사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는 이런
차별이 어때요? 공공연하게 더 공개적으로 그냥 합법화라 그러나 옛날 같으면 그건 차별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간이 어리석었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반성을 해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는 건 맞지가 않다 해서 식민지 해방을 하고 성차별을 없애고 계급차별을 없애고 인종차별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소위 사회정의를 향해서 오다가 이 소비에트 사회가 붕괴되고 미국 일극체제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이렇게 잘난 한 명이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게 똑똑한 거. 그래서 수익을 많이 갖는 거를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막 CEO 한 명 훌륭한 사람에게 일반 노동자 월급 100배, 1000배 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지면서 지금 와서는 인종차별, 이주민에 대한 차별, 성차별 이런 거를 이제 부끄러움 없이 공개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약간 지금 역행하는 이런 과정에 놓여 있는. 그냥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다르지.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게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면 갈등을 일으킬 게 없어요. 두 번째,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즉 여성 입장에서 또는 아이 입장에서 또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걸 뭐라고 해요? 이해라 그래. 이해. 이해해라 이 말은 그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왜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 하니? 이렇게 화를 버럭 내는 거는 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이는 공부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재밌어요, 안 재밌어?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이해를 하면 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일어난 상태에서 재밌니? 그런데 게임만 계속 재밌다고 게임만 계속 하고 있으면 공부를 못하면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손해가 생긴다. 지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좋다고 나중에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좋음을 위해서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게임한다. 당장 치워.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 나쁘지. 심리가 억압이 돼. 그러면 힘이 부족하니까 그만두고 방에 갈 수밖에 없어. 방에 갈 때 문을 살포시 닫아요. 쾅 닫아. 쾅 닫지. 그 말은 저항이에요. 그러면 걔가 방에 가서 책 볼까 침대에 벌렁 누워버릴까? 그래. 내 눈에는 안 보여. 게임하는 게 안 보여. 그래서 공부하는 줄 알아.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못한다. 이해를 못한다. 애가 학교를 가다가 학교를 안 가겠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왜 학교를 안 가? 이렇게 접근한다. 얘가 무슨 일이 있었나? 심리가 어떻게 됐나? 여러 문제 때문에 어떤 생각을 바꾸거나 어떤 행동을 바꿀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고 대화를 해야 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20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의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 그럼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사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 화부터 내고 연장부터 들고 나오잖아.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사정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함께 20년을 살아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항상 자기식으로만 한다.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이건 욕망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는 마음이 바뀌면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바탕으로 둔 거는 그게 미움이나 원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다려주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내가 너 좋아한다 하는데 상대는 나 싫어해. 근데 상대 입장을 고려 안 하고 내가 가서 내 좋으니까 가서 껴안거나 뽀뽀하면 뭐가 돼요? 성추행이 되지. 근데 내가 너 때렸니? 내가 너 물건 뺏었니? 내가 너 좋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이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애들이 막 힘들어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다 이건 너 잘 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아이에게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여당과 야당이 입장이 다름을 인정합니까? 이해합니까? 지금 남북 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사회 집단 간에는 이제 엄청난 투쟁이 일어나는 거고 개인 간에는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뭐 이런저런 생활용품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프면 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할 때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적 풍요 속에서 행복도가 아주 낮은 삶을 살고 있다.